이렇게 새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잘 안 따라하죠. 왜냐? 여러분이 진짜 똥꼬집이 있어요. 좀 약간 족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분명히 발음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따라해보고 하라고 했는데도 무슨 똥가 온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따라하거든. 여러분한테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럼요. 분명히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따라하지 않고 이걸 여러분 눈으로만 이렇게 막 강의를 보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수능에서 망하게 됩니다. 진짜임. 자,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개념 익히기, 언어와 매체 이렇게 나와 있는 언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좀 볼 거고요. 지금 앞으로 그 강의의 순서는 음운, 단어, 그다음에 문장, 그리고 문법 요소, 뭐 국어사 이런 식으로 뒤를 쭉쭉쭉쭉 가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많이 좀 넘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여러분 내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조금 더 슬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웠던 건데 왜 또 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논리인데 어떤 게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고 어떤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개념인지 어디까지는 물어보고 물어보지 않는 개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 정도인 거니까 아마 내신보다는 훨씬 더 좀 간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게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의문의 정의를 알고 있는 거. 이거 좀 중요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게 이제 의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에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라고 하는 거. 말의 뜻을 구별. 그 다음에 이게 분명한 게 뭐냐면 최소 단위가 의미의 최소 단위는 형태소라고 하는데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 거. 소리 단위라는 거. 소리의 최소 단위. 해서 자, 이 파트에서 가장 먼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에 발음을 자꾸 쓰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발음을. 그러니까 문제를 당장에 여러분 대충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내신으로 만약에 활용하는 친구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발음을 일일이 과정에 맞게 써보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대충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최종 결과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문 규칙이 적용이 되는지 그 과정을 묻기 때문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재작년 수능인가 최소 대립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미음을 집어넣어 보면은 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되잖아. 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이 의문의 개념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의문의 종류라고 해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요거 잠깐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분절 의문은 경계가 있는 것, 즉 나뉘어져 있는 의문, 분절이 되어 있는 의문, 그래서 음소라고도 한다. 뭐가 있느냐? 자음, 모음, 그 다음에 반모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차차 설명을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문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분절 의문 이런 것들은 음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살짝 언급되어 있는 비분절 의문의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운소라고 부릅니다. 비분절 의문, 요거는 운소. 그래가지고 운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운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분절 의문은 쉽게 얘기하자면 자음, 모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분절 의문은 높낮이라든지 장단, 강약, 그러니까 어퍼스트로피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강세 이런 것들로 분명히 단어의 의미가 구분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한국말 단어에서 그냥 장단음 정도, 요 정도가 그냥 비분절 의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념상으로 봤을 때 현대국어의 장단음이 비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자, 근데 요건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 장음이고 어떤 게 단음인지 이걸 일일이 외우는 거는 좀 곤혹스럽단 말이야.
수능은 이렇게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개념상 장단음이 비분절음문에 포함이 되더라.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눈이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거는 자음 모음에 대한 얘기인 건데 자음은 참고로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나온다. 그리고 혼자 발음이 되지 못한다인 거고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나오는 소리인 거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모음은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는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이 발음을 받지 않고 홀로 발음되지 못한다 해가지고 공기 흐름이 발음에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이걸 모음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홀로 발음되지 못하는 거는 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반모음, 다른 말로 반자음이라고 하는데 반자음이라는 용어는 그냥 교과서에서만 쓰는 그런 용어인 거고 공식적으로는 그냥 반모음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음운을 접근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좀 외워둬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암기 자체가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은 무엇을 외우고 무엇을 안 외워야 되는지 그걸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자음 체계하고 모음 체계는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이거를 외우실 때 꼭 발음을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발음을 자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음운이 발음 파트이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여러분이 그 눈으로 혹은 손으로만 공부를 하면은 실제로 이걸 까먹게 됐을 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발음을 직접 해보면서 이게 진짜로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요것들을 몸으로 익히면은 잘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발음이 나는 영역이 총 5부분에서 발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앞에 두 입술 소리 여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윗 잇몸 혀끝 소리 그 다음에 딱딱한 입천장 즉 센 입천장 경국에 요구하고 연국에 그 다음에 목청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발음이 나는 부위를 뭐라고 하느냐면 조음 위치라고 불러. 이게 항상 수능 특강 요즘에 보면은 1번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조음 위치가 뭐고 조음 방법이 뭔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지 표가 보이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가 오픈이 사실 돼요. 이거를 안 가르쳐 주지는 않을 텐데 가르쳐 줘도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아. 그러니까 이쪽 라인 조음 위치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이죠? 양순음, 두 입술 소리, 치조음 여기에 윗 잇몸 혀끝 소리, 경국에가 센 입천장, 연국에가 여린 입천장 이게 목청 소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발음을 좀 해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는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인데 외울 때 좀 용이하게 외우려면은 우리말 자음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삼지상관속이라고 해서 3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게 예사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 이게 된 소리 이런 식으로 3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읍 계열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혀 모양이 바뀝니다. 이게 혀 모양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닿지는 않더라도 이 사이로 소리가 긁으면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치조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조음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좀 이게 많아. 뭐 설단음이라고도 해. 혀끝이라는 뜻이야. 혹은 설측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얻으면 되느냐 하면 원래 여러분 훈민정음 만들 때에 기본 글자를 이렇게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단 말이야. 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은을 먼저 좀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획을 더해서 만든 게 디귿입니다. 그럼 디귿 들어가면은 디귿 떨거지들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겠지? 디귿, 티읕, 쌍디귿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르 발음도 여기에서 나와요. 르 이렇게 자꾸 발음을 해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음운 파트 공부하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에게 호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 발음을 또박또박 이렇게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뭐랄까 이 배운 사람의 덕목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입을 항상 크게 벌리세요. 크고 정확하게 벌려서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으면은
진짜로 음운 파트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발음이 개인의 발음 습관이 너무 온전히 남아 있으면은 여러분이 까먹었을 때 발음을 떠올리면은 본인의 발음 습관 이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발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발음보다는 결정적인 부분이 좀 평소에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효환이는 입을 좀 열어가면서 말을 하기를 좀 당부할게. 알겠지? 쌤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좋잖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발음을 르 다 떨어져야 돼. 르 알겠지? 그 다음에 스 이렇게 두 개까지 하면은 이게 치조음입니다. 그러니까 스 발음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죠. 혀를 물면 안 돼. 이건 발음이야.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새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잘 안 따라하죠. 왜냐? 여러분이 진짜 똥꼬집이 있어요. 좀 약간 족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분명히 발음 영역이기 때문에 자꾸 따라해보고 하라고 했는데도 무슨 똥가온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따라하거든. 여러분한테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럼요. 분명히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따라하지 않고 이걸 여러분 눈으로만 이렇게 막 강의를 보고 이런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수능에서 망하게 됩니다. 진짜임. 알겠어? 진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도 씨발. 그 다음에 혀의 모양이 또 바뀝니다. 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 혀로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딱딱한 입천장이 나와요. 좀 울퉁불퉁한 입천장 있죠? 응? 여기 부분. 여기에서 나는 소리가 드, 츠, 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게 경국의 경자가 딱딱할 경자예요. 구개는 입 덮개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이런 거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앞에 혀 앞부분은 낮은데 이 혀의 뒤에 뿌리 부분이 뚱뚱해지면서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요게 마찬가지로 혀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자가 만들어집니다. 뭐냐? 그, 크,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요거는 이응 발음이잖아. 여기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꾸 낚이는 부분인데 얘는 발음이 으 발음이 아니다. 이거는 응 발음이에요. 응. 알겠어? 그래서 꼭 기억해 줘야 될 것. 뭐냐면 초성의 이응은 발음이 없어. 발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결론 초성의 이응은 발음이 안 나. 그러면 의문이야 아니야 이거? 의문 아니야. 왜냐하면 아까 의문의 정의가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했는데 이게 발음이 안 난단 말이지. 일단 써놓고 여러분 설명할 때니까 잠깐 봐봐요. 종성은 받침 글자인 거거든. 받침 글자. 그래서 받침에 있는 이응만 발음이 난다 이거지. 얘는 발음이 나. 그러니까 이 이응은 받침 이응, 즉 응발음만 요게 음운으로 처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발음해 봐봐. 효환아, 이거 발음해 봐. 네, 더 크게 해. 이렇게 해서 오디오가 안 들어가잖아. 나 혼자 생쇼하는 거 같잖아. 그러면 봐봐, 뭐야 이거 발음?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아잖아요. 소리에 변별이 없지? 그러니까 이거 소리가 난다는 거야, 안 난다는 거야? 이거 소리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병신 같잖아, 글자가.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인 거란 말이지. 그럼 뭐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달라지죠. 앙 하면 앙. 이 응 발음은 요거는 음운이 맞다 이거야. 잘 기억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기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음운이 아니야. 그리고 얘는 소리가 난단 말이지. 얘는 음운이 맞다. 이런 거란 말이야. 오케이?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목구멍 소리 여기에 이것까지 하면은 여기 다시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표는 좀 쓰면서 외우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여기 좋은 위치 이렇게 5군데가 있고 좋은 방법 해가지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얘기돼 있단 말이야. 이거 좀 지울게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 표를 그냥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게 원래 정석이야. 이 표는 정석인데 중학교 때 그냥 간단하게 외웠던 게 뭐였냐. 바닷속 조개 이렇게 외우는 거. 바닷속 조개.
뭐 집어넣어서 아무거나 만들어도 돼요. 물론 뭐 바다 사자 개 뭐 이렇게 외우든지 뭐 꼴리는 대로 해 그냥. 그다음에 밑에는 파티 축하해 여기까지. 세 번째 줄은 심플하죠. 첫 번째 줄을 쌍자음으로만 써주면 됩니다. 쌍자음으로 요렇게 써주고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밑에 줄은 마누라야.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란 양말 이렇게 하지 마. 이것도 막 피카츄 털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이건. 마누, 그 다음에 여기는, 봐봐. 끝난 거죠. 경국의 세 개 끝났잖아. 아까 내가 했을 때. 그러니까 밑에다 써주세요. 마누라.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이게 비음이라는 거. 그리고 얘가 유음이라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이제 나중에 좀 수월해져요. 비음이 이렇게 미음, 니은, 이응 세 개가 있고 유음이 리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음운의 변동할 때 비음화, 유음화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꾸 쓰면서 한 5번만 쓰면 외워져요, 이거. 알겠지? 이걸 하면 되게 수월해져. 근데 안 하면 계속 불편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 하고 파열, 파찰, 마찰은 이제 파열음 계열은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 이게 파열음이고 마찰은 소리가 긁으면서 나오는 거고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게 파찰음인데 이런 거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좀 좋아요. 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이야. 그러면은 이게 세 개가 한 세트니까 총 9개가 나오면 되는 거고 나머지 여러분 파찰음은 즈, 츠, 쯔 이거밖에 없고 이거는 시옷, 쌍지옷, 쌍지읒, 히읗 이렇게 시옷, 쌍시옷, 히읗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 비음이고 무엇이 유음인지 요 정도. 그러니까 의미를 얘기해주면 이건 비강을 울리면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야. 비강을. 그래서 코를 막고 발음해보면 비강이 울려요. 이렇게 울려.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유음 발음할 때 라 이렇게 코가 울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는 발음을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발음할 때 르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라 이러면은 발음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인 거라고. 알겠어? 알겠지?